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의 최은정입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이제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또 역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부터 한 통 받고 또 문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아유, 수지인데요. 수지요. 네, 영희 분당 수지요. 수지 맞은가요? 예, 분당 옆에 수지요. 예,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아는 곳이 나오니까 또 반갑네요. 예. 예, 저희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직 현대 글로비스를요. 예. 작년 연말에 샀는데 예, 계속 떨어져가지고 얼마에 사셨어요? 20만 4,800원이요. 20만 4,800원의 비중은요? 5%요. 15%요? 네. 현대글로비스 뭐 우량한 회사라고 알고 있긴 한데 주가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네요. 네,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데. 예, 오늘은 뭐 시장이 워낙에 좋으니까 올라가긴 하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뭐 팔아야 될지, 좀 더 사도 될지 좀 봐주세요. 지금 여유 자금은 좀 있으신 거고요. 네. 예, 돈은 있는데 사야 될 자리인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지 또 목표가 손절가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꼭 네. 돈 버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팀장님.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뭐한 회사인지는 아시죠? 현대차 그룹의 종합 물류 회사입니다. 글로비스 옛날 제가 한 몇 년 전 생각이 나네. 한 4, 5년 전에 사실 상장되었는데 상당히 잘 갔던 종목인데 예. 언젠가부터는 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이제 관련 부품들 보면 완성차 현대 기아차도 있고 뭐 현대 위아라든지 만도 있는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확히 뭐 하냐 그러면 좀 애매한 업종입니다. 사실 이 왜 약간은 그렇죠? 그 물류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예. 이 지주회사로 붙이기도 좀 어렵고 자동차 부품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전반적인 물류라든지 유통을 하는 약간은 그런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올라오는 건 있죠. 올라오는 건 있는데 자동차가 완성차는 조금 괜찮은데 글쎄요, 부품주도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좀 애매하게 하냐면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좋긴 한데 그렇게 큰 기대치 20만 원까지 갈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한번 20만 원 가능성 확실히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그리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겠는데 제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겠는데 사실 뭐 지금 18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월봉을 봅니다. 잘 보시면은 2008년 이후로 확실하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에 약간 자동차 업종에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차화에서 많이 약간은 단기 오버슈팅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8개월, 6개월 이상 행보를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겠고요. 뭐 차트에서 확인하다시피 한 17만 원 밑에 가격은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성장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목표가 글쎄요. 회사 원래 주식은 목표가는 없죠. 다만 측정가가 있을 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계속 성장하니까 목표가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고요. 적정가로 봤을 때는 17만 원은 상당히 싼 가격이고 20만 원 가능성은 열어둔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자금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 업종에 바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은 아직 아니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은 확실하게 전기전자나 금융 섹터가 장하게 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참조해 주시고 일단 자금 여력이 된다 그래도 현대글로비스 단기적으로 한 19만 5천 원 올라올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고 그때 차라리 이런 건 따라 사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 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20만 원 선까지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볼 거고요. 19만 5천 원 선 넘어섰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 텐데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다산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를 6,660원에 25% 언제 매도할까요? 4660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심 대표님.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매도하지 말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가 나왔을 때 그때가 최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소식과 함께 좀 급락세 나왔는데 오히려 더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일본이라든가 해외에서의 실적 모멘텀도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급락 뒤에 급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지금 시점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한 11월 달부터는 조금은 좀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 악화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최근에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6,500원대 라인인 저항 라인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적 악화 우려라든가 업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추세 하락이 진행됐던 만큼 이제는 이러한 추세가 조금은 상승 전환 쪽으로 완전히 좀 고개를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에 있어서는 약 8,0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겠고, 시간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한 2달 정도를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8,000원대까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종목군인 만큼 모멘텀은 충분하다. 따라서 지금 시점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에서 파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홀딩 및 그리고 추가 매수 관점 대응도 어느 정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산네트워크스 봤고요. 이번에 또 자동차 부품주죠. SL 문의 들어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SL을 22,550원에 15%를 사셨는데요. 보유하신 지가 1년 되셨다고 하고요. 목표가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 팀장님. SL이라는 주식을 22,000에 매수를 하셔서 1년 이상 되셨으면은 아마 33,000원 갔을 때도 갖고 갔을 것 같네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동차 SL도 일단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SL이라는 회사 국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샤시라든지 램프를 만듭니다. 램프 같은 경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램프죠. 램프인데 이제 그 국내 비중은 한 국내 차만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이 SL에 램프 비중이 들어간다 보면 좋을 것 같고, 납품하는 회사는 사실 뭐 현대 기아차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품주보다도 매출이 약간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 미국의 1위 자동차 회사 GM에도 들어가고요. 뭐 말리부라든지 이런 크루즈 모델에 이 SL에 램프가 들어가고 있고, 유럽 쪽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품주 중에도 실제적으로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화신같이 뭐 현대 기아차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은 사실은 주가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가 계속 글로벌에서 잘 팔아줘야 되는 것이고, 대신 거꾸로 부품 회사인데 만약에 미국의 GM이라든지 유럽 쪽 포드라든지 이렇게 매출이 다변한 회사들은 전체적인 자동차 캐파 자체가 미국, 중국 위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예. 일단 보유 의견은 드리겠는데, 최근에 여기서 진짜 상승 탄력성은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거는 바로 여기서 24,000~25,000원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확실하게 이번 주는 오늘 밤 자정을 개시로 시작되는 한미 FTA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주는 바로 관세가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좀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한참 동안 2만 원 정도에서 행보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최소한 2만 원 가격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다는 데 희망을 걸으시고, 최소 1분기 아무래도 제가 판단 4월 달 초반 정도가 되면 이제 실적 이야기 나올 건데, 그때 자동차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때 아마 랠리가 붙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라고 다 같은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SL 봐드렸고요. 보유 전략 세워주셨군요.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까요?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입입니다. 현대 EP요. 네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7,300원에요. 예. 30%요.
7,300원에 사셨으면 보유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오래돼서 적어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을 힘들게 잘 버티셨는데요. 네. 예, 어떤 점을 좀 파헤쳐 드릴까요? 아, 그래가 지금 매도를 좀 할까, 좀 예. 더 가져가야 될까, 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잘라야 되는 건지 좀 더 홀딩하면 매수가 올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군요. 네네. 기다리실 수는 있는 거고요. 네, 기다릴 수는 있는데. 예, 너무 알겠습니다. 적다. 심 대표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네네. 예, 심 대표.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점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뭐, 기간에 오를 수 있다. 네, 우선은 뭐 울산 공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그 공장 가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주가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4,000원대에서 좀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한 7,100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는 안 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워낙 뭐 주가가 좀 많이 그 단기간에 좀 오르는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른 업종 내 같은 종목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에서는 주가 상승 탄력도는 뭐 급등 양상보다는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는 이어가겠지만은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 EP에 대해서는 우선은 매수가 부분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서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약 6,500원대 이상에서 조금은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의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박스권의 형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는 7,100원대에 대한 목표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때쯤 오실 때에는 분할 매도 관점 대응하면서 점차적으로 비중에 대해서는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현대 EP 같은 경우에 실적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영업 환경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다른 종목, 다른 업화 그리고 다른 모멘텀으로 좀 투자 전략을 바꾸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높은 수익률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팔 필요 없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팔 가능성을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매수가 부근 왔을 때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EP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앞서서 일부 시간에 하창봉 팀장님께서 오늘 컴투스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거든요. 컴투스 문의하신 분이 계시는군요. 25,050원에 사셨다고요. 20%신데 0810님의 종목이고 컴투스를 팀장님께서는 매도가로 목표가로 24,000원 제시를 하셨거든요. 이분 가격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아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 대표적인 게임빌과 더불어서 국내 대표적인 모바일 게임 회사입니다. 모바일 게임 회사고 실적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게임주들이 고평가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2012년도 한 EPS가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7,000원인데 보통 게임 회사들 포가 많이 주면 한 30 정도 줍니다. 30 주면은 계산 제가 해드릴게요. 30 곱하기 7,000원 하면은 21,000원이 측정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측정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런 걸 뺀다 그래도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IT가 아니라 이렇게 소프트웨어 컨텐츠 업종들은 원래 포가 높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18,500원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 8개월 정도만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도 2010년도 초반에도 18,000원 정도의 가격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짧게 봤을 때 18,500원에 대한 가격 지지력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하고 2월 중순에 아침에 삼성전자 비인수설 이야기가 시장에 일부 세력들이 루머를 뿌렸다가 회복한 사실 무근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18,000원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런 이슈가 나오면 단기적인 세력들이 이 주식에 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차트를 베려놓습니다. 차트를 베려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8,500원까지 갔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반등 모멘텀이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오늘부터 국내 이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바일이나 앱스토어에 보면은 홈런 배틀 2가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 많이 보시면 이 게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이 컴퓨터에서 만드는 홈런 배틀 2에 대한 프로야구 게임이라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재밌겠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지하철 타시거나 보시면은 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음악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게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월부터는 이 게임주들이 약간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8,500원으로 지지하는 한 반등 연령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최소한 2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매수가보다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은 그때 다시 한번 시장을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컴투스 좋다 기다려보자 하신 겁니다. 24,000원까지 일단 열어두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솔고바이오인데요. 솔고바이오를 매수하신 분은 비중으로 50%나 실으셨습니다. 매수가가 1,630원인데요. 손절해야 되는 건지 물으셨어요. 6,000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우선은 뭐 결론은 손절보다는 그래도 모멘텀 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대선 관련 테마 그리고 복지 관련 테마 다시 한번 좀 3월 말로 갈수록 조금은 좀 그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솔고바이오 다 아시겠지만은 복지 관련 테마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총선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철 다가온다고 한다면은 복지 관련된 이 서민 정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어제장부터 시작된 이 대선 관련된 그리고 선거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최근 들어서는 좀 다른 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폭도 상당히 미미했고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제는 3월 말로 갈수록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도 2.6%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최근에 주가가 2,200원에서 1,200원대까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보다는 좀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시점 손실 구간이시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 보고 나오시는 전략보다는 조금만 욕심내시면 한 1,75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좀 급반등에 대한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신 것이 좀 불안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르실 필요는 없고 한 번 더 한 달 정도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만 좀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파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손절가 정확하게 좀 지키셔야 되는데 1,2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 전략 분할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드리겠고 1,0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인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1,000원선까지 만약에 내려왔을 때에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손절에 대한 전략도 역시나 분할 매도 관점 대응으로서 대응 전략 짜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솔고바이오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을 11,000원에 20%를 사셨고요. 중장기로 보는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처방 내려주십시오 하시면서 0309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일단은 건설주는 좀 숨을 깊게 들이시고 길게 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 대표적인 중동 해외 수주 모멘텀 중동 이야기 하면 1순위로 뽑는 회사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국내 5대 대형사 건설사들이 이제 국내 내수해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외 쪽으로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 발을 돌리고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국내 포화 상태 부동산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어떤 올해 목표 로드맵을 본다 그래도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 연내 올해 2012년도 연내 로드맵에서 해외 부문에서 한 64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70조 정도를 해외 수주 모멘텀을 따오겠다. 한 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목표를 높여놨습니다. 그만큼 인식을 한 거죠. 무조건 중동이나 해외 쪽으로 나간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우건설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예. 일부러 이것도 월봉을 보겠는데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건설주가 우리나라 주가가 상을 견인할 때는 90년대 초반 그리고 2005년도 7년도 증시 화랑기 때 중국 폭등할 때 빼고 나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로 사실 조금 크게 본다 그래도 그 험난했던 리만 사태까지 가더라도 8,000원 밑에까지밖에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갔고 최근 한 4년 동안에 사실 8,000원에서 14,000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느 개걸음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성은 예전처럼 이렇게 가기엔 좀 버겁다 보는 거고 아주 단기적으로 접하면 최근에 한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월 달에 폭 빠져버렸죠. 이거 왜 빠졌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림산업이라든 GS건설에서 하는 사우디 아람코 페트로라빅 사업에 대해서 해외 건설 수주가 약간은 딜레이 될 수 있다, 연기될 수 있다는 이유가 나오다 보니까 해외 수주 모멘텀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같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부터 다시 슬슬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솔솔 불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면 기대해 보시고요. 아마 단기적으로 보신다, 중기적으로 보신다 그래도 일단 대우건설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2,000원, 11,500원, 짧게 보면 정말 11,500원, 길게 보면 한 12,500원까지 오는데 그 정도 오면 저는 어차피 건설 쪽을 가져갈 거면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쪽으로 조금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잠깐 동안 그냥 의견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도 될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두 분의 의견만 좀 듣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수 가능합니까 하시면서 838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심 대표님 사도 됩니까? 네, 우선 뭐 충분히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수급 지금 시점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따라서 지금 시점 사갖고 한 130만 원 후반대에 파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 대표님 삼성전자 사자, 하 팀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죠? 저는 안 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어차피 주식 투자는 수익률 게임입니다. 삼성전자 수익률 게임에서 일단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125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먹어도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조금 한번 기다려 보자. 지금 어차피 월말이고 펀드들 자금 집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들어왔다. 저는 한 템포만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왜 드려봤냐면요. 이 질문을 어제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중에서 이분이 더 신뢰가 간다 하시는 분 의견을 들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 KT 봐드릴게요. KT를 33,0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신데요. 올라도 계속 내린다고 손절해야 되는 건지 목표까지 좀 세워주십시오. 2406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신 대표님. 네, 우선은 뭐 지금 시점 손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KT는 업황과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업황 자체는 시장의 관심도 다른 종목과 업종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급 악화가 나오고 있고, 통신업종 세 종목 내에서도 KT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TE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SK텔레콤과 LG U+만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KT는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메리트로 접근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환경 악화와 그리고 업황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 비교적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은 손절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및 그리고 현금화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점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11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공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3월 4.3%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2,378만 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4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50만 1,000명에서 11월 47만 9천 명, 12월 44만 1,000명 등으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1월 53만 6천 명으로 증가한 후 지난달 다시 감소했습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4.6%로 지난해 12월 2.6%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 12% 이상 가계대출 비중이 2008년 10월에는 2.7%였던 반면 1월에는 3.2%로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현행 0.0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뒤 내놓은 성명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더 개선됐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뚜렷하게 하락했지만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적어도 오는 2014년 말까지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 금융시장 부담이 완화됐지만 경제 전망에 계속해서 하락 리스크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원유와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했지만 일시적이라면서 최근 몇 달간 물가가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시티그룹을 포함한 4개 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실시한 자산 건전성 심사,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티그룹과 매트라이프, 얼라이 파이낸셜, 선트러스트 등 4개 은행이 최소한 1개 분야 이상에서 자기 자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은 향후 추가 자본 확충 권고 등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15개 대형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와이진베스트의 신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이죠.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31일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